제7강 핵심 제7강 요양보호서비스 유형별 대처방안 사례 모음 핵심 쪽집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며느리가 들어온 후 아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어. 친척들한테 말해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속상해. 요양보호사. 어떻게 하면 대체하면 될까요? 생각해 볼까요? 이야기를 들어주되 가족 관계에 깊이 관여하지 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군요. 네, 정답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물건을 사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이 앞에 교과서 보면 다 나와 있죠. 네. 가능한 한 대상자와 함께 구입하러 간다. 그 문제가 되겠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약 사러 가는 길에 아들 운동화도 사다 달라고 부탁할 때의 대처 방법은 이건 철칙이죠. 가족의 물품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에요. 사다 줄 수 없다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서비스 제공 시간 외잖아요. 네. 시간 외에는 통화가 어려움을 이해시켜야 돼요. 다른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통화가 어려움을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 서비스 대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목욕을 시켜달라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기다릴 때 목욕 서비스는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고 옷을 입도록 설득한다.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을 때 대상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머리를 묶어준다.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는 아닙니다. 이게 틀린 답입니다. 다음은 다음 중 서비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하지 않는다. 나.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다. 고에게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과 동행하여 인출한다. 라. 아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대상자와 함께 은행에 간다. 대처 방법으로는 이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역대기 전에 다 나왔던 질문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특히 아까 5번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에 피부 이상이 있을 경우는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꼭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26회, 29회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다음이죠. 이제 8장이 되겠습니다. 8강이 되겠습니다. 네, 8강. 네, 제8강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과 요양보호사의 역할,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성격 및 습관은 고려하지 않는다. 성격 및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한다. 모든 서비스는 누구한테만?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대상자의 능력을 최소한으로 활용한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그렇군요. 이게 최소 최대가 참.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대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대상자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 같은 문장이죠.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서비스 제공한다.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도 충실히 이행한다. 대상자의 보호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절대 합니다. 대상자 중심입니다.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바꿔놔요. 네. 예,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하는데 뭐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바꿔놔요. 좀 헷갈리겠네요. 예, 예. 네. 대상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마찰을 피하고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 충돌 시에는 요양보호사의 의사를 따르게 한다. 예, 이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에게 보고한다. 아닙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알아서 처치한다. 예, 이때는 응급처치 우선순위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인지 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두 번째,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할 때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네 번째, 드레싱, 혈압 측정, 흡인, 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네,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지 말아야 할 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묻는 거예요. 알고 있냐 문제인데 의료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드레싱, 혈압 측정, 흡인, 관장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지침에 의해서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은 무엇인가?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은 무엇인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이게 다 박스형 문제예요. 네. 이 박스, 이 내용은 어떤 거냐? 요양보호사 수행 역할에 뭐에 해당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편든다. 네. 옹호해준다. 그 뜻이에요. 옹호자 역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은 무엇인가?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도와준다. 예, 정답은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방금 이렇게 박스형 문제를 이렇게 지문을 올려놓고 이건 요양보호사 수행 역할에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되게 숙련된 수발자냐, 정보된 전달자, 뭐 관찰자, 그다음에 말벗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그 중에 고르란 문제가 나옵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다음이 노인의 인권과 보호네요. 네, 여기 많죠. 쪽지구 문제밖에 없네요. 네. 시작하죠. 네, 제 9강 노인의 인권 보호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설 생활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대상자와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인 윤리 강령은? 네. 자, 이 문제가 제 9강이죠. 제 9강 노인의 인권 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것도 박스에 넣어놓고 이거는 어떤 윤리 강령에 해당되느냐 고르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재구성했는데요. 방금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는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개인적 욕구와 선호,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영양급식을 제공,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자립 능력을 위한 전문적인 제공 서비스를 제공, 종사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교육 부여. 예, 이거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한다.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이거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의 통화를 못하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이게 휴대전화죠? 네. 통신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김치의 할아버지가 침해받은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김씨 할아버지는 입소할 때 시설의 통장을 관리해달라고 위탁했다. 입소한 지 3년이 지난 뒤 김씨 할아버지에게 치매가 발병하자 시설장은 임의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거는 소유재산의 자의적 관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거죠. 네. 여기까지군요. 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네. 여기 한 표.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봐요. 식사 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14강인데요. 10강. 10강 이제 4강 나왔죠? 네. 네. 5강 남았습니다. 5강. 금방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 하자고. 네? 오늘 다 해서 올려야죠.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봐. 내가 힘들어. 정말. 혼자 할게 그러면. 이 둘이서 읽고 답하면 편하잖아요. 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 이거 좀 쉬었다 하자니까. 쉬었다 하자고. 14까지 하고. 지금 쉬었다 하세요. 10 아니 이거는 다 끝내기 14강까지는 10 얘기가 내용이 많아서 그래. 10이구나. 자, 네 10강 노인학대 예방 및 유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문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와 유형을 적으시오.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방임이죠. 좋아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시설에 맡긴 후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나쁜 행동이죠. 네. 유기입니다. 유기.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유기에 해당되죠.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가둔다. 신체 해당은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방임입니다. 방임. 시설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이건 유기. 노인과 접촉을 기피한다. 정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 재정적 거죠. 이거는 네. 재정적 학대. 뭔 며느리가 내가 노친녀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 살겠어. 에이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방에 들어가요. 라며 소리를 질렀다. 언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대상자가 가족의 눈치를 살피거나 말하기를 주저한다. 언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죠.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 고지서 발견, 개인 소지품이 없어지고 생활비가 없다. 재정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청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방임에 해당됩니다.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서져 있다. 개설에 맞지 않는 더러운 의복을 입고 있다. 난방,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등이 단절되어 있다. 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쪽집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방임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노인 스스로 또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네. 왜 또 있나?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예.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스스로죠. 자기 방임에 해당됩니다. 이제 오타났네요. 방임에 자기 방임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은 자기 방임에 해당돼요.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에서 동료 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첫 번째,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세 번째,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네 번째,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 회의에 사용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예, 치매 대상자가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목격했을 경우는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노인 학대가 있을 때 항상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노인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이게 답입니다. 다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옳은 것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확인 개입, 신고된 학대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경찰서, 의료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시군구. 예, 노인 학대 예방 및 유형에 관련된 제 10강은 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이 꼭 한 문제 출제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네, 또 이제 1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있네요. 네, 11강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네, 기출오답 바로잡기 문제 들어갑니다. 산업재해보상금. 사업장이 부도, 폐업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받는다. 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한다. 산재, 재해, 산업재해 보험금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해고사유가 된다.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는 소득세를 떼고 준다.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은 세금을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는 양도 압류할 수 있다. 절대로 양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핵심 쪽집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행위는 무엇인가? 네, 1.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이거는 육체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주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음란한 편지를 보내는 행위. 이거는 시각적 행위에 해당되죠. 세 번째,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이거는 언어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끼어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두 번째,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세 번째,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네 번째, 장난을 받아들이고 넘긴다. 다섯 번째, 경찰서에 신고한다. 예, 이런 경우는 그만하라고 단호하게